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현재 저는 회사 생활 8년차, 그리고 요식업계 실운영으로 3년차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애칭을 정하려고 보니까 뭐가 좋을까 하다가 어느 날 우연찮게 점꼰이라는 말을 듣게 됐어요. 젊은 꼰대. 저는 그게 생각했을 때 저랑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이 돼서 점꼰 사장으로 소개를 앞으로 드리겠습니다. 포탈을 뭘로 찍을까 엄청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요식업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봤던 것들 내지는 제가 교육하면서 들었던 내용들 중에서 까지만 골라서 Q&A 형식으로 질의응답을 해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그냥 저한테 누가 지나가는 말로도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인데, 뭐 회사 어려운데 나도 사업이나 해볼까, 나도 요식업이나 해볼까, 나도 배달 장사나 해볼까, 이런 말들 너무 많이 쉽게 하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 회사에서 급여가 제때제때 잘 나오고 내가 할 일이 있다면은 절대적으로 회사를 다니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이유는 뭐 요식업이나 해볼까, 이거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1부터 10까지 내가 다 하는 일은 없고, 물론 다 하는 회사도 있어요. 뭐 좀 작은 기업이나 내지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근데 대부분 회사들은 내가 전문적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그리고 그 일이 뭐 잘못되거나 내지는 뭐 실패했을 때 온전히 내가 다 책임지진 않잖아요. 근데 요식업 내지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1부터 10까지 내가 다 신경 써야 되고, 겉으론 좋죠. 내가 대표니까 뭐 남들 시키면 되지. 근데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그렇게 많이 고용을 하고 전문적인 사람들을 고용해서 운영을 한다는 거는 솔직히 약간 좀 드라마틱한 내용이고, 모든 걸 다 내가 책임지고 성공 또한 해도 내가 좋은 보상을 받지만, 그렇게 성공의 문턱이 낮았더라면 누구나 다 사업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내지는 내가 지금 힘들다는 이유로 요식업 또는 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1번 질문과 되게 반대되는 질문이네요. 당연히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왜 선택했냐? 뭐 좋은데 너만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저는 사실 회사를 다니면서 식품 유통회사를 다니면서 창업 예정자인 분들을 교육도 해봤었고, 내지는 업태 변경에 관련돼서 그런 분들을 교육도 했었고, 신메뉴 관련해서도 뭐 이런 기업 저런 기업 개인 업자분들한테 교육을 되게 오랜 기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상품들 내지는 메뉴를 가지고 이벤트도 짜보고 시즌 메뉴도 많이 개발해보고 뭐 메뉴 촬영도 해보고 유튜브도 해봤지만, 그런 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정말 내가 했던 모든 교육과 일들이 자영업자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될까? 라는 이 의문점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그럼 의문점을 갖지 말고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저는 사실 제가 좀 고생스럽지만 직접 뛰어들게 된 케이스입니다. 후회합니다. 저는 후회해요. 사실 이 후회라는 거는 이 사업을 시작해서 후회라는 것보다는 그때 교육을 할 때 내지는 메뉴 개발을 할 때 내가 먼저 실질적인 이런 경험과 실질적인 피드백이 있었다면은 좀 더 그때 잘할 수 있었겠다. 진짜 필요할 때 적시적소에 필요한 내용들을 줄 수 있었겠다라는 그런 후회들은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에 그 업태를 선정을 할 때 배달업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싶었어요. 배달업의 장점은 뭐냐? 샵인샵. 그러니까 가게 안에 가게. 이게 가장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요. 내지는 신메뉴를 하나 런칭할 때도 오프라인보단 빠르죠. 아무래도 뭐 메뉴판도 그렇고, 그렇다냐 내가 핸드폰으로만 찍어도 배달 어플에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진행에 있어서는 오퍼레이션에 대해서는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살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돈가스 우동 브랜드, 곱창 브랜드, 그리고 치킨 브랜드 이렇게 3개를 했는데, 사실 이 중에서 제일 안 되는 게 곱창이었어요. 이 곱창이 돼지 곱창이었는데 저희는 야채 곱창 전문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안 돼서 그럼 3개 중에
우리 이거 먼저 살려보자 해가지고 여기에 올인을 했는데 이게 터진 거예요. 이게 생각지도 못한 게. 그래서 나머지 치킨이나 돈가스 브랜드는 야 이거는 여기서 6평짜리에서 같이 못 판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왜냐면 곱창으로만 매출이 4,500만 원까지 올해 올라갔기 때문에 야 이거는 같이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럼 하나에만 올인하자고 해서 현재는 야채 곱창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자영업을 시작한 지 3년 정도 됐으니까 사실 3년 전으로 생각하면은 그때 한창 어려운 시기였죠. 딱 배달로만 하든지 내지는 오프라인이 너무 많이 망가질 때 저는 시작을 했어요. 사실 남들은 힘든 시기다 내지는 폐업이 정말 많은 시기였는데 그때 저도 사실 주점을 할까 뭐 어떤 걸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배달업으로 하자. 사실 저는 혼자 하는 건 아니고 동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의견을 되게 많이 반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배달업이 정말 운이 좋게도 저희가 잡은 상권과 그리고 아이템들이 되게 그 코로나 시대에 너무 잘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사실 6평짜리 가게에서 시작해서 1년 만에 30평짜리 가게로 옮기게 되고 지금도 뭐 방송에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소개되는 그런 가게가 됐죠. 업태를 선택하는 기준 되게 이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지금 잘 되는 브랜드를 해야 되냐 내지는 요즘 인기 있는 메뉴를 해야 되냐 내지는 뭐 앞으로 이게 뜰 것 같은데 내지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야 되나? 좀 어떻게 보면 엉뚱할 수 있지만 이런 엉뚱함이 자영업자한테는 되게 사소한 고민이 크게 다가오거든요. 사실 잘 나가는 메뉴, 잘 나가는 브랜드, 사람들이 대중적인 거 다 좋아요. 다 좋기도 하지만 저는 다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잘 나가는 브랜드고 잘 나가는 메뉴라고 해서 계속 잘 되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그 가게를 어떻게 운영하냐 이거에 따라서 메뉴도 메뉴지만 물론 메뉴도 상관있어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운영을 하냐에 따라서 이건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곱창이라는 그 아이템이 호불호가 정말 심한 아이템이었어서 이거를 좋아하는 매니아층만 잡을 거냐 아니면은 진짜 대중적으로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 저희한테 가장 쉬운 거는 매니아층만 잡는 거겠죠. 매니아층은 확실하니까. 근데 매니아층만 잡으면 이 돈의 파이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럼 대중성 있게 가자. 그래서 뭘 했냐? 뭐 냄새를 없애는 것도 해보고 그런 저희만의 비법도 만들어보고 소스도 바꾸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많이 달라요. 어쨌든 손도 좀 많이 가지만 그렇게 다르게 했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거를 선택해도 좋아요. 대신에 여기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거는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내 가게면은 내가 들어갈 상권의 소요층들이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인지 뭐 예를 들어서 서울로 치면은 마포공덕 같은 경우에는 회사원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회사원들은 회식 내지는 저녁에 끝나고 술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좀 더 잘 될 거고 완전 대학가만 있는 상권에는 대학가에 잘 먹힌 아이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는 잘 모르겠으면은 뭐 길거리 돌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어플 켜가지고 주변에 뭐가 많고 뭐가 잘 되는지 맛집에서 어떤 게 더 높은지만 봐도 어느 정도 나오니까 아이템 고민이시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들어갈 상권을 몇 개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아이템을 정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끝낼 수 없습니다. 할 이야기가 너무 많고 뭐 아시겠지만 네 이거는 따로 좀 번외로 빼서 좀 길게 한번 푸는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 질문은 넘어가겠습니다. 2월 3월 들어와서 대학가는 오프라인 매장이 정말 잘 될 거예요. 왜냐면 개강도 했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뭐 OT나 뭐 그런 술자리가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풀리고 나서 저희 가게만 봐도 굉장히 대학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보여요. 그리고 반대로 오프라인으로 나갔다는 뜻은 배달의 수요가 좀 적어지긴 합니다. 대체적으로 빠졌다고 지금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뭐 배달 전문 사이트 카페나 내지는 그 유명한 카페들 있잖아요. 거기 봐도 배달은 현재 좀 수요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제가 봤을 땐 아예 그렇다고 없어질 배달업은 없어질 것 같지는 않고 지금은 조금 하향기는 맞아요, 배달은. 네. 그리고 오프라인은 조금 작년보다는 잘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많이 질문하는 것들이 하나가 있어요. 뭐 저희 가맹 점주분들도 그렇고 뭐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사장님 뭐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배달업을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돈을 좀 투자해서 오프라인을 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는 지금이라고 한다면은 오프라인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저희도 6평짜리 가게에서 배달도 해봤고 지금은 배달 플러스 오프라인을 하고 있지만, 오프라인을 하게 되면 배달을 플러스로 얻는 거잖아요. 근데 배달만 하게 되면은 배달의 장점이 뭐냐면 저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샤브샤브로 여러 개를 할 수 있다. 근데 배달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내가 매출이 올라가는 만큼 그만큼 부대 비용도 같이 올라갑니다. 이걸 잘 모르시는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뭐라고 하죠?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게 들어간 만큼 배달로 매출이 높게 한다고 하면 같이 올라가요, 이게. 그리고 이 배달에서의 순수익을 남길 때 이거는 계산을 정말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중간하게 좀 잘 모를 것 같다 하면은 이거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잘 받아서 계산을 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만약에 나는 그래도 내가 가진 돈으로 배달업을 꼭 해야겠다고 하시면은 그런 부분을 꼭 생각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저희는 개인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좀 더 추천을 드리죠. 저는 그런 유통회사에 오래 다녔잖아요. 그럼에도 사실 저도 상품 찾고 소스 하나 만드는 거 쉽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집에서 만들어 먹는 요리가 아니잖아요. 상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만드는 방법이 1번이에요. 그죠? 이거는 뭐 떡볶이를 만들어야 돼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액상 소스를 만들면 뭐 고추장에 설탕에 뭐 넣고 해가지고 만드는 방법도 있고, 내지는 나는 이런 것보다는 그냥 기성품을 찾아서 써야겠어 하면은 뭐 검색창에 떡볶이 소스 쳐가지고, 사실 잘 못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8개 상품 있으면 8개 상품 다 시켜서 먹어봤어요. 이유는 상품 개발을 해본 결과 각 브랜드별로, 그리고 각 브랜드에서 나온 소스라고 하더라도 맛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게 원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떡볶이 소스에서 달라서 무조건적으로 다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만약에 A부터 Z까지 소스가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그 소스끼리 가격이 괜찮은 거 내지는 맛이 좋았던 거 두 개를 좀 몇 대 몇으로 비율을 블렌딩 해가지고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실제로 쓰기도 했고, 그게 안 되면은 사실 만들어 써야 돼요. 그 상품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내가 진짜 입맛이 까다롭거나 내가 내고 싶은 맛을 내는 소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사실 만드시는 걸 가장 추천드려요. 귀찮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손님들이 알아요. 저는 정말 남의 주머니에서 돈 꺼내는 게 정말 어렵다고 느꼈기 때문에 내가 진짜 다 찾아보고 모든 소스를 다 써봤는데 마음에 안 든다, 만드셔야 됩니다. 그거는. 저희도 기성품을 쓰는 소스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진짜 이 어떤 판매적인 메뉴로 봤을 때 비율이 적은 것들, 그러니까 이 비율이 적다는 거는 메인 메뉴가 아니고 뭐 사이드 내지는 비중이 낮은 것들은 인건비 포지션이나 식재료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기성품을 쓰지만, 그 외적인 거는 다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OEM도 맡겨보고 외부 것도 써보고 다 OEM을 거의 진짜 근 8개월 9개월간 해봤는데, 아까 그 타협이라는 부분을 사실 하지 않아서 이거는 절대 다른 소스 공장에서 이 가격에는 못 맞추겠다 싶어서 그냥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조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조 공장에서 저희가 가진 그 레시피 원물 그대로 좀 비싸지만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야 손님들도 맛이 변했다고 느끼지도 않고,
저희 또한 부끄럽지 않게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그냥 자체 공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음 영상은 아까 말씀 못 드렸던 동업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이 동업이라는 게 할 말이 참 많아요. 남들은 단점 위주로 생각하는데 저는 단점만큼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동업을 하면서 3년을 이어온 어떤 리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점권